파트 4 맨발 걷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03 맨발 걷기와 활성산소 이야기. 수천 개가 넘는 댓글 질문들 중에서 제가 뽑은 가장 훌륭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맨발 걷기로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없애버린다면 활성산소가 세균을 억제하거나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좋은 기능까지도 얻게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것이라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활성산소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찾은 것도 있고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배윤수 교수님 자료를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활성산소는 암을 포함해서 피부의 노화 및 인간의 노화 전반,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당뇨, 위염, 동맥경화,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신경계 질환까지 일으킵니다. 어쩌면 거의 만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다양한 질병의 뿌리인 활성산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래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그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어야 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쌍을 이루지 못하는 외톨이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허전해서 어떻게든 짝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청춘들처럼 이 외톨이 전자가 짝을 찾아보려고 막 설쳐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춘기에 호르몬은 막 올라오는데 아직도 짝이 없는 그런 청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활동성은 강하지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그 세포가 DNA의 변형까지 일으키면 암이 됩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사과가 산화된다는 말은 썩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활성산소도 세포를 그런 방식으로 산화 손상을 일으켜 망가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외톨이 전자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 자유전자가 풍부한 황산화제의 역할이죠. 그런데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활성산소는 동물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 수십억 년 전 내기로 작정한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불편하지만 당연한 것이죠. 인류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활성산소는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호르몬을 조절하고 노화된 세포를 자연스럽게 청소를 해주며 새로 생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쌓이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고 이는 결국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산소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 생물도 있지만 포유동물, 특히 영장류는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7개밖에 안 나오지만 산소가 있으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32개나 만들 수 있죠. 산소가 없을 때에 비해 거의 4, 5배 정도 효율이 높아집니다. 즉 산소는 매우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동물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대부분 생물 교과서나 의학 교과서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근데 실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세포 안의 핵이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서너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최소한 100개 이상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간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3,000개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하고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살던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만나서 합병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DNA는 핵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데 미토콘드리아도
자신의 DNA가 따로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배터리 같은 것입니다. 외장 배터리가 내장 배터리로 바뀐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재료로 에너지를 만드는 배터리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세포는 무척 효율적인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건조 중량으로 따지면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핵보다 더 많습니다. 절반은 좀 넘게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량을 기준으로 따지면 원래 몸 세포보다 미토콘드리아가 더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람은 거대한 에너지 공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샀더니 휴대폰보다 배터리가 더 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지금과 같은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이상한 모습으로 문명과는 거리가 먼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효율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 정도가 활성산소가 됩니다. 이 정도의 정상적인 활성산소는 괜찮습니다. 우리 몸의 자체적인 황산화 네트워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에게는 활성산소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자외선, 대기 오염, 해양 오염, 스트레스, 비만과 각종 첨가물이든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성산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활성산소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황산화제가 다 제거할 수 없을 만큼 활성산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황산화 능력도 그만큼 좋으면 괜찮은데 황산화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계속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포의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것들이 산화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노화하고 암이나 대사질환, 치매 이런 것도 생기며 결국은 물을 주지 않은 식물처럼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카탈라야제라든지 COD 같은 효소들도 있고 외부에서 섭취하는 황산화제도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아연, 셀레늄과 미네랄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과 같은 황색, 주황색 음식들에 많은데 그런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 바뀌고 그것이 황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황산화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타민 A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됩니다. 주사로 많이 쓰이는 그루타치온도 강력한 황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너무 적으면 생명 현상이 떨어지고 너무 많아도 질병에 걸리기 쉽고 생명체가 죽게 되죠.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활성산소가 우리한테 병을 가져다 주는 나쁜 녀석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절만 된다면 좋은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쁜 활성산소는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단백질이나 핵산 등을 산화시켜서 다양한 질병과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좋은 활성산소는 외부의 침입자들을 막고 호르몬을 만들며 세포가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몸이 외부 환경과 맞닿는 곳입니다. 피부를 포함하여 호흡기, 식도와 같은 곳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장입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숫자가 우리 몸의 세포 숫자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세균들하고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장 점막 면역이 우리 몸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바로 장 점막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점막은 언제나 세균과 세균들이 만들어낸 독소,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복잡한 장내 환경에서 점막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내 세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는 장증후군입니다. 점막이 튼튼하지 못하면 세균의 독소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점막을 통과하여 혈관으로 타고 들어오면서 전신의 염증과 다양한 면역 이상을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이원재 교수팀은 2005년도 사이언스지에 장내 미생물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 실험은 파리의 장내 미생물에 형광물질을 입혀서 상태를 관찰한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파리의 대장 속에는 세균이 정상 파리의 대장에서 나온 균의 숫자에 비해 배나 많아집니다. 실제 실험 결과 활성산소 제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파리들은 정상에 비해 배나 활성산소가 많이 축적됩니다. 정상 파리는 5일 후에도 80% 이상이 생존하는 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는 파리들은 3일째 60% 이상이 죽고 5일 만에 모두 죽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활성산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가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활성산소의 기능이 황산화제와 균형을 이룰 때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황산화제가 부족하고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황산화제만 너무 많고 활성산소가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다음은 여키스 도슨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스트레스의 양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성과를 나타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적어도 성과가 별로 없고 너무 많아도 효과가 없다는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수준이 적당할 때 가장 성과도 높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가로축의 스트레스는 운동도 포함됩니다. 세로축은 수명이나 건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법칙은 활성산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활성산소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적당한 정도의 활성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대인에게는 대체로 스트레스가 너무 과한 형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너무 많고 운동은 너무 안 하는 것이 현대인의 문제이므로 스트레스는 줄이고 운동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몸 안에 들어오는 활성산소의 양을 줄이고 황산화 능력을 키우면서 균형을 유지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요약해 드리고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인에게는 활성산소가 대체로 너무 과합니다. 우리가 땅바닥과 맨발로 만난다면 자유전자들이 들어와서 과도해진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정상적으로 있는 활성산소까지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